제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고요? 어머! 미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만입니다. 내 집을 가장 빨리 마련하는 방법 바로 청약이죠. 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신 분들 세상을 다 가질 기분일 텐데요. 이 좋은 기분도 잠시 계약금도 있어야 되고 벌써부터 잔금이 걱정이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 입주할 때까지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청약부터 입주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고 건설사와 계약을 하러 갑니다. 등본 같은 서류도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계약금도 필요하죠. 계약날 가시면 당첨 사실이 맞는지 직원들이 일일이 이제 확인 작업을 해주는데요. 이게 엄청 간 떨리는 거예요. 혹시나 잘못돼서 계약이 취소되는 건 아닌지 저도 계약 전날에 잠 못 이뤘던 기억이 나네요. 서류도 보고요. 가점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가점 확인도 합니다. 가점을 잘못 체크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부적격으로 탈락이 돼요. 이렇게 부적격분이 나오면 예비 당첨자들한테 기회가 갑니다. 당첨자를 뽑을 때 이 예비 당첨자도 같이 뽑는데요. 적게는 몇십 명에서 많게는 몇백 명까지 이렇게 예비 당첨자를 뽑아둡니다. 이게 부적격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물량이 예비 당첨자들한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예당에서도 미계약분이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다음은 선착순이라고 해서 미리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놓은 그 순서대로 이 미계약분이 넘어가게 됩니다. 계약금은 통산적으로 분양가의 10%를 거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20%를 거는 건설사도 있습니다. 그럼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부분의 단지가 이렇게 잔금 일정이 잡히게 되는데요. 중도금은 6회에 걸쳐서 10%씩 하거나요. 15%씩 4회에 걸쳐서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됩니다. 어디서 해주냐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면 건설사와 연계된 중도금 대출은행에서 이 중도금 대출 실행을 해줍니다. 그럼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입주 지정일에 잔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입주 지정 기간이 도래가 되면 중도금 대출은 상환을 하셔야 되겠죠.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입주단지는 이 KB시세라고 해서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실거래가를 반영을 하고요. 또 인근 부동산의 의견을 모아서 이 아파트 가격을 매겨놓은 것을 KB시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KB시세를 보고 지역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입주 때까지 이 KB시세가 많이 오르기를 바라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분양가 4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계약금이 10%이니까 4천만 원, 중도금은 60%니까 2억 4천만 원, 잔금 30%니까 1억 2천만 원 이렇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입주 시에 이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서 KB시세가 6억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6억에 조정지역은 대출이 60%까지 나오죠. 그러면 3억 6천만 원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중도금 대출이 아까 2억 4천만 원이었고 잔금이 1억 2천만 원이었죠. 그러면 3억 6천의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상환도 하고 잔금도 모두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처음에 계약금 4천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금 4천만 원, 4천만 원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박이죠? 자,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와 중도금 이자 후불제 비용도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 KB시세가 많이 올라가야 한다는 점이 또 아파트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3억 6천에 대한 대출 이자도 감당하셔야 되니까 대출은 능력껏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LTV, DTI도 중요하죠. 지역에 따라 개인에 따라 이 담보대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는요. 내가 대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미리미리 잘 확인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주 시에 잔금 대출이라고 해서요. 입주 단지마다 이 건설사와 협약을 맺은 잔금 대출 은행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지정은행을 이용하시면 시중은행 금리보다 훨씬 더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입주자들은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첨이 되면 아까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마다 다른데 어떤 곳은 무이자로 해주고 어떤 곳은 이자 후불제라고 해서 입주 잔금 때에 중도금 상환을 하면서 이자를 후불로 내게 되는 방식이 있어요. 중도금 대출 이자를 건설사에서 대납을 해주고 있었던 건데요. 입주할 때 입주자가 그것을 내야 된다는 거죠. 중도금 대출로 넘어가 볼게요. 이 청약시장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당첨이 됐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이거 큰 문제잖아요. 지역마다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양을 받으실 분도 분양권을 매수하실 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수도권은 최대 5억, 그 외 지역은 3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중도금 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 비조정 지역은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고요. 분양가 9억 이상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죠.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조정지역에 이미 한 건이 있습니다. 자, 조정지역에 추가로 하나 더 분양권을 매수하고 싶은데 중도금 대출이 나올까요? 안 되죠. 조정지역에 이미 한 건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비조정지역에 한 건이 있는데 조정지역에 한 건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안 되죠. 이미 한 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지역에 한 건이 있어요. 비조정지역에 한 건 가능할까요? 그건 가능하죠. 비조정 지역은 2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세스머니의 팁!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분양권을 2개를 사고 싶은데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 계획을 잘 세우시란 얘기예요. 조정 지역에 한 건을 먼저 받으시고요. 그 후에 비조정 지역에 한 건을 받으시면 총 2개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중도금 대출을 안전하게 받으셨다면 반은 끝나신 거예요. 입주 시에 KBC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미리미리 잔금 계획을 잘 세워보시면 이제 입주 준비는 다 끝나신 거예요. 잔금만 넣으시면 이제 내 집이 됩니다. 당첨이 되면 그 청약 통장 못 쓰게 되죠. 그럼 청약을 그만해야 될까요? 자, 아니죠. 자, 얼른 은행 가서 청약 통장을 새로 하나 또 만드세요. 당첨이 됐다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청약 당첨부터 입주까지 한 번에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좋은 단지라고 해서 묻지마 청약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분양한다고 무턱대고 넣으시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금 치를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또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지 요거 가장 중요하죠.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미세스머니 덕분에 속 시원한 이야기가 좋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